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남미 파나마에서 수주째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등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도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시위가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특히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구촌 돋보기에서 황경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나마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비교적 물가가 안정적인 곳인데요. 시위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요? 네, 이 파나마는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쓰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물가가 안정적이지만 이 전 세계적인 원유 가격 상승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현재 파나마의 연료비는 지난 1월보다 47%나 올랐는데요. 고유가가 생필품 가격까지 밀어올리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시위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Bueno, realmente lo que no está en la calle es la situación actual en Panamá está invivible, por así decirlo. No hay insumos médicos, las medicinas no están, los recortes de la planilla y que no existen las plazas, no hay dinero para pagarle a los médicos internos y a mí como estudiante en el futuro me preocupa mucho eso. 이 시위대의 요구가 거세지자 파나마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휘발유 가격을 24% 정도 깎아서 갤런당 3.95달러로 낮추고 주요 생필품 10가지도 가격 상한제를 두기로 했는데요. 시위대는 휘발유 가격을 3달러 아래로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파나마는 중남미 중에서도 비교적 물가가 안정적인 편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다른 국가들의 물가 상승은 더 심각한 건가요? 네, 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말 그대로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64%나 올랐는데요. 이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연말엔 100%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가스, 전기 등 에너지와 의료비 등 필수재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경제난이 심각한 아르헨티나는 이미 2018년부터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데요. 이 IMF와 협상을 이끌어왔던 마르틴 구스만 경제장관이 이달 초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또 가격이 오르니까 일부 상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상품들을 쟁여두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Y digamos, uno está laburando para poder comer hoy. Queda poca brecha o nada, que antes tenías un margen de ganancia y que hoy no lo estás teniendo. 이 중남미의 또 다른 국가, 에콰도르에서도 지난달 18일 동안 계속해서 벌어진 격렬한 물가 상승 시위로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페루에서도 최근 연료값 상승에 항의하며 화물노조가 집단 파업하는 등 중남미 곳곳이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부분 폭등하는 유가를 견디지 못해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중남미 국가들 대부분은 가계 경제에서 연료와 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또 지난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급등한 유가에 중남미 국가들이 더 크게 타격을 받은 이유입니다. 또 연료비가 비싸지면 공장을 돌리는 비용도 오르고 그러면 다른 상품들 값도 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졌죠. 국제시장에서 원유를 사오려면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달러가 비싸지니까 이들 국가의 구매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안정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우디 등 중동 산유 국가들을 순방하고 석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이 구체적인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وستقوم المملكة بدورها في هذا المجال حيث أنها أعلنت عن زيادة مستوى طاقتها الإنتاجية إلى 13 مليون برميل يوميا وبعد ذلك لن يكون لدى المملكة أي قدرة إضافية لزيادة الإنتاج.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치솟는 물가를 잡아보려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빈손 귀국을 했다는 혹평만 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석유 증산도 어렵다면 앞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걸까요? 예, 이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미 지난 4월에 중남미 국가들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고물가와 전쟁, 미국의 긴축 정책 등이 합치면 이 중남미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거라면서 저소득층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경고한 건데요. 그러면서 대안으로 곡물 재배와 수출량을 늘리는 걸 제시했습니다.
이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자리를 중남미 국가들이 메운다면 일석이조라는 거죠. 실제로 중남미 중에서도 원자재와 식량이 풍부한 브라질의 경우 해외 투자 자본이 몰리면서 지난 1분기 증시가 14%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돋보기 황경주였습니다.